네, 그러면 이어서 액션스를 작성해 보는 로직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actions.js에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컨스탄트는 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임포트를 시켜 놓고요. constant.js를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서버 API를 호출할 거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config 상수 파일도 임포트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 다음인데, 이 다음에는 실제 여기서 TS 리스트를 가져오는 테스트 기나리오 조회 API,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 조회 API를 호출하는 로직이 들어갈 거고, 테스트 히스토리 조회 API를 호출하는 로직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 액션스에도 뮤테이션스와 마찬가지로 각각이 호출해야 되는 그 로직들은 메소드로 정의를 해야 되고, 얘네들도 그 메소드로 정의를 하게 되니까 그 메소드 명도 어디다가 정의해 둔다? constant.js에다가 정의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의를 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PI 콜하는 거니까 그 API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TS 리스트. 그러면은 테스트 케이스랑 테스트 히스토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에도 API 콜 테스트 리스트, 그리고 API 콜 TC 리스트, 그리고 API 콜 TH 리스트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뮤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상수 선언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액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그 상수를 선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액션스로 돌아가고요. 액션스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적어주면 되죠. 컨스탄트로 들어와서 API 콜 TS 리스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러 펑션으로 함수를 선언하는데, 이 에러 펑션으로 함수 선언할 때 이제 이게 뮤테이션스랑 좀 달라지는 건데, 뮤테이션스에서는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입력받은 값으로 변경해 주는 거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가 스테이트였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페일로드였어요. 근데 액션스 같은 경우에는 액션스에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할 때도 뮤테이션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미터가 스테이트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뷰엑스에서 사용하는 스토어 정보를 여기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스토어가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호출될 때 넘어오는 값이니까 똑같이 페이로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히스토리 조회 API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엑시오스를 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엑시오스를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엑시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먼저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 엑시오스 from npm 인스톨로 npm이나 얀을 통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엑시오스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히스토리를 호출하는 그 조회 API를 쏠 건데, 그 조회 서버 API 스펙을 제가 뭐 따로 공유는 드리지는 않았지만, 서버 API 스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갯방식으로 호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회일 그 테스트 시나리오 조회일 경우에는 뒤에 URI가 심플의 TS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포스트맨에서 봤던 응답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테스트 케이스는 URL은 똑같고 여기에 TC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는 똑같고 여기에 TH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 API를 호출할 때는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면은 get 방식으로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HTTP 메소드를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정상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떤 로직을 처리해야 되고, 오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응답을 처리해야 된다 라고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로직들을 넣어두게 됩니다.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URL 경로랑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되는 파라미터 정보들을 적게 되고요. then과 catch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들어왔을 때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로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펑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인덴트는 맞춰 놓고요. 우리가 이제 서버 API를 이제 호출할 때 서버 URL을 적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config에다가 베이스 URL을 적어 놓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nfig에 local server base URL을 적는데, 얘는 TS 리스트니까 이런 식으로 요 경로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요 경로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then하고 catch일 때가 이제 에러 펑션으로 그 로직을 넣어 주셔야 돼요. 실제 응답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근데 then일 때는 정상 응답일 때고, catch일 때는 오류 응답이 올 때 로직이 오는 거고, 정상 응답이 왔을 때는 리스폰스 객체라는 걸 받아볼 수 있고, 오류 응답이 왔을 때는 에러라는 객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러도 동일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ES6 문법의 에러 펑션을 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러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 키워드, 자바스크립트의 디스 키워드와 되게 연관이 깊은 녀석이었고, 그 에러 펑션은 어디서 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이너 펑션에서 펑션 안에서 펑션을 또 사용해야 될 경우에 디스라는 키워드가 내가 의도하는 디스 키워드와 매핑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에러 펑션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 then과 catc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펑션을 선언해서 쓰는데, 그 안에 inner 펑션으로 지금 펑션을 하나 더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 펑션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넘겨주게 되면 이 디스 키워드는 전역 객체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실제 이 엑시오스 get 캐치 했을 때 지금까지 썼던 디스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에러 펑션을 쓸 거고요. 그 에러 펑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직상에서 사용하는 디스 키워드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ES6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언급을 해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hen과 catch를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catch 같은 경우에는 정상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정상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TS 리스트에 그 응답으로 온 값을 스테이트에 있는 요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에 담아줘야 되고, 이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뮤테이션에 있는 select set ts 리스트를 호출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스에 다시 돌아와서요. 뮤테이션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스토어의 커밋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았던 store.commit, 그리고 두 개의 파라미터가 오는데, 첫 번째는 메소드명 컨스탄트의 set ts 리스트였고, 두 번째는 객체로 페이로드를 전달하는데, 객체로 페이로드로 전달할 때 뮤테이션스에서는 키를 ts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얘 이름을 ts 리스트에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매핑하냐면, 이 리스폰스 객체가 요청과 응답에 대한 HTTP 헤더 정보나 여러 부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리턴해준 데이터 값도 리턴한 데이터 값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헤더 값은 사실은 이제 약간 환경 설정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response.data로 접근하면 실제 서버에서
리턴된 데이터부에 있는 값들을 자꾸 참고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포스트맨으로 잠깐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데이터로 리턴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턴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시 이건 TS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는 객체가 우리가 서버 API로부터 HTTP 데이터부에 리턴된 값인 거고, 그 중에 우리는 그리드 01이라는 부분을 그리드 01이라는 키값을 가진 이 배열을 매핑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져온 거에서 그 중에서도 그리드 01이라는 키값을 가진 애를 TS 리스트로 매핑 시킬 거고, 걔네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커밋 메소드를 통해서 뮤테이션을 호출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response.data 요 키워드를 통해서 서버에서 리턴된 데이터 값을 직접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 그 데이터부에서 리턴된 것 중에 어떤 값을 쓸지는 그 다음에 키 값을 사용하면 된다 인 거고요. 그리고 액션스에서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변경할 때도 뮤테이션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뮤테이션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store.commit 메소드를 통해서 뮤테이션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면은 테스트 시나리오 조회 API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 리스트 TS 리스트라는 키값을 통해서 뮤테이션이 전달되고, TS 리스트가 스테이트에 있는 요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에 매핑되기 때문에 값이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요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와 히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붙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한번 가보면, 테스트 케이스는 어디를 바꿔줘야 되냐면은 서버 호출 URI를 바꿔줘야 되죠. 여기가 TC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정상응답이 왔을 때 호출돼야 되는 뮤테이션도 TS 리스트가 아니라 TC 리스트가 될 거고, 응답은 똑같이 그리드 01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01을 바꿀 필요 없고, 여기는 TC 리스트로 되어 있을 거니까 TC 리스트로 바꿔주고, 이 작업만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죠. 테스트 히스토리까지 같이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뮤테이션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액션스를 통해서 뮤테이션인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테이트 값까지 변경되는 로직이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만든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가서 액션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게끔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꿔줄 때는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히스토리 요 세 가지 컴포넌트에 가서 이 액션을 호출하는 로직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테스트 시나리오부터 갈게요. 테스트 시나리오에 가면은 템플릿에 우리가 요 스토어에 있는 스테이트에 있는 요 값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하드코딩으로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스테이트에 있는 값이 빈 값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면이 로딩될 때, 화면이 그려질 때 테스트 시나리오 리스트를 서버 API로 호출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가져오면 스테이트에 있는 값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순간에 얘를 보내야 되냐면, 화면에 그려질 때 서버 API를 호출하는 로직이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뷰 인스턴스 라이프 사이클 중에 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액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dis.store에 dispatch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dispatch.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메소드명이고, 두 번째는 페이로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페이로드는 지금 넘겨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 시나리오니까 호출해야 되는 액션은 API call TS 리스트가 되겠죠. 요 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에
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에 이렇게만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히스토리에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는 컨스탄트를 받아보질 않았네요. 임포트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컨스탄트까지 한번 넣어 놓고요. 컨스탄트 넣어두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TS 리스트가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created life cycle에서 요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가 created가 먼저고 mounted가 두 번째 그 다음이거든요. created로 가는 그 전에 created로 가든 했던 건 이 테스트 케이스 리스트 자체가 원래 하드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지금은 마운티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매핑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일단은 복사해서 요 뒤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created life cycle 일단 없애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복사해서 테스트 히스토리까지 마운티드 라이프 사이클을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테스트 히스토리고, 여기도 컨스탄트는 임포트를 받지 않았네요. 임포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까지 됐으면 서버 API 연동하는 것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개발 잘 되는지 개발 서버를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pm run 서브 하시거나 yan 서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서버를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면은 왜 확대가 안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 오리진 오류가 났네요. 요거는 제가 잠깐 조정을 하고 다시 이 다음 영상에서부터 옵션을 다시 조정하고 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